지금 보고 있는 이곳은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보원사지입니다. 아주 큰 규모의 사찰이었는데요. 지금은 폐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절태, 뭐 5층 석탑, 그리고 부도, 그러니까 승탑, 그리고 탑비, 뭐 단간지주, 그리고 석조, 뭐 이런 일부 문화유산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찰은 고려시대는 말 그대로 대찰이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그리고 왕실이나 중앙정부와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역사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사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서산 보원사지의 상징적인 문화유산인 바로 5층 석탑, 이 5층 석탑이 국보가 최근에 지정됐는데, 이 국보 지정 신청에 따라서 현장 실사한 내용과 그리고 제가 위원회에서 설명한 그런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먼저 서산 보원사와 관련된 여러 연역 자료들이 있는데,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원사와 관련된 여러 기록과 그리고 보원사지가 발굴이 되었고, 또 과거로부터 보원사지에서 출토된 여러 유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 보원사와 관련된 연역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산 보원사는 여러 기록에 예전에는 가야산사 또는 가야갑사, 가야사, 가야갑 신수, 뭐 강당사, 뭐 이런 시대별로 다양한 사찰 이름을 가진 걸로, 또 여러 이름으로 불린 걸로 이렇게 기록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야갑 신수라는 그런 사찰명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수라는 것은 과거에는 사찰을 의미하는 한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현재의 어떤 특정한 사찰을 이해할 때 과거에는 다른 이름을 가진 사찰도 많았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사찰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보원사의 어떤 사찰 이름과 관련해서 또 역사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 이 보원사에서 출토가 되었는데, 1968년도 4월 달에 바로 이 보원사지의 중심 사역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약간 북쪽 위치에서 백제 금동 열애 입상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주 백제의 금동 열애 입상 중에 대표적인 그런 불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원사지 들어온 입구에 서산 마의 삼존물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보원사지에서 출토된 금동 열애 입상, 그리고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서산 마의 삼존물, 뭐 이러한 여러 정황 자료를 봤을 때 이 보원사지도 백제 때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서 오래된 사찰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백제시대 때 유물이나 또는 마애불이 있으려면 뭔가 사찰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러한 사찰이 직접적으로 확인이 안 됐는데 이 보원사가 있기 때문에 보원사의 창건 시기가 백제 때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가능성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석하기도 현재까지 이 보원사지에서 백제 시대와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원사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가능성만 산정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보원사지가 백제시대 때 창건되었음을 보여주는 직간접적인 자료가 출토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창건 시기는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신라 말기에 활동했던 최치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대문장가였죠. 이 최치원이 904년경에 찬한 법장 화상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원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 보원사가 웅주 가야협에 있고 중학의 팔공산의 미리사, 이러한 사찰들과 함께 해동,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의상의 화엄 10찰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찰이었다는 것이죠. 신라 의상대사는 화엄종을 크게 성행하도록 만든 그런 승려였고요. 당시 10개의 중요 사찰을 세워서
그 사찰들이 이제 화엄정의 중심 사찰이 되었고 크게 번성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보원사였다고 합니다. 신라시대 의상이 625년에 출생해서 702년에 입적을 했으니까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보원사가 늦어도 7세기 말에는 창건되어 있었고 화엄종의 중심 사찰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까지 발굴 조사 결과 이 시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유물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 말기에 구산 선문 중에 하나였던 가지산문을 개창한 보조선사 채증이라는 그런 승려가 있습니다. 이 보조선사 채증의 스승이 염거화상이었고 염거화상의 스승이 우리나라 선종의 초조라고 할 수 있는 도의국사입니다. 어쨌든 보조선사 채증을 비롯해서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까지 주요하게 활동했던 그런 승려들이 바로 이 보원사에서 계를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계라는 것은 지금도 스님들이 받는 건데요. 정식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계를 받아야 됩니다. 통상 구족계라고 하는데 이 계를 바로 이 보원사에서 받았다. 보원사가 상당히 중요한 사찰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백제 시대 때 제작된 금동 열애 입상 출토 그리고 최치원이 차는 법장 화상전에 보원사가 등재되어 있고 또 구산 선문 하나였던 가지 산문을 개최하는 보조선사 채증의 계를 받은 장소도 바로 이곳이고 뭐 이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보원사가 신라 시대에 창건되었고 신라 말기 그러니까 9세기 중후반경에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사찰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관련 기록과 유적 유물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원사지에서 발굴한 결과 신라 말기에 제작된 뭐 기와편 그리고 석탑재도 남아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 7세기, 8세기까지는 사찰이 있었는지 조금 불명확하지만 적어도 9세기 신라 말기에는 이 보원사가 창건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원사는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 대대적으로 중창이 되면서 대차례 면모를 갖추게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고려 정종 때 중앙, 그러니까 개경이죠. 오늘날로 치면 개성입니다. 중앙에 있었던 뭐 영통사, 숭법사 이런 사찰들과 함께 보원사 계단에서 승려들이 각자 배운 불경과 계율에 대한 시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이 보원사에서 시험을 실시했다. 이 보원사가 상당히 중요 사찰로 인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원사는 고려 광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고려 광종과 또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법인국사 탐문, 이 보원사의 연역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이 법인국사 탐문이 바로 900년에 출생해서 975년에 입적을 했는데 이 법인국사 탐문이 이 보원사에 머물 때 바로 이 보원사가 진짜로 대차 크게 번성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뭐 관련 기록이랄지 또 발굴 결과 많은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도 바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존하는 보원사지의 중요 유물 그리고 발굴 조사로 출토된 많은 유물들이 사실은 보원사가 고려시대 들어와서 크게 중창되었고 대차례 면모를 가졌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고려 광종 때 법인국사 탐문이 머물 때 바로 이 보원사가 크게 번성했다. 대차례 면모를 유지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한 사실을 지금 남아있는 유적 유물도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려시대는 아주 큰 사찰이었는데 조선시대 들어와서 이 보원사도 조금씩 퇴락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조선 초기에 업불 숭유 정책이 추진됐던 시기에도 중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관련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업불 숭유 정책에 의해서
사찰이 많이 퇴락하거나 또는 폐사되거나 그랬는데 그래도 중요 사찰들은 중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몇 개의 간접적인 자료들이 있는데요. 특히 조선 전기인 1565년에 묘법 연화경을 종이에 찍을 수 있는 경판을 바로 이 보원사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04년에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밀교 관련된 신앙이 성행을 하면서 진원다란이와 관련된 경전들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1604년에 5대 진원이라는 진원다란이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진원집인데요. 이 5대 진원을 찍을 수 있는 경판을 제작한 장소도 바로 이 보원사라고 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16세기 중반경, 17세기 초반경에도 보원사가 법등을 유지를 했고 경판을 제작해서 보급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사찰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도 이제 보원사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요. 조선 후기에는 이 서산 출신 문인이 있었습니다. 한여헌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은 1571년에 출생을 했고 사망연도는 현재 알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한여헌이라는 인물이 1619년에 찬한 호산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호산록의 부르조에 보원사의 연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 기록을 보면 강당사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보원사는 옛 이름이고 강당사는 새로운 이름이다. 그리고 사찰 앞으로 맑은 천이 흐르고 법당은 2층이고 그 주변에 부도전, 한전을 비롯해서 고비 등이 세워져 있다. 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보원사에 와서 본 광경을 그대로 기술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기록을 통해서 조선 후기까지 그러니까 1619년이니까 17세기 전반경까지 보원사의 법등이 유지되고 있었고 그리고 조선시대 어느 시점에 사찰 이름이 강당사로 바뀌었고 당시 보원사에는 부도전, 한전 이런 건물이 있었고 중심 법당은 2층으로 상당히 높은 그런 형태였고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고비 그러니까 아마 법인국사 탐문의 그 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고비 등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폐사되어서 건물은 없어졌지만 나머지 이 석조물은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조선시대 어느 시점에 사찰 이름이 강당사로 바뀌었고 여러 전각이 있고 당시 이 지역의 불교 신앙의 중심 사찰로서 여전히 법등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보원사가 서서히 퇴락하다가 18세기 전반경에 결국은 폐사한 걸로 발굴 결과 유적 유물을 확인한 결과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특정 사찰의 연역을 이야기할 때는 관련 기록과 함께 현존하는 유적 유물, 발굴 조사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일치하는지 또 상통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 사찰의 연역을 통상 따져봅니다.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보원사의 연역을 봤을 때 신라시대 창건되었고 고려시대 들어와서 왕실과 중앙정부와 연계되면서 크게 중창되어서 이 지역의 중심 사찰이 되었고 조선시대까지 꾸준하게 법등을 유지하다가 18세기 경에는 결국 폐사되어서 다시는 중창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폐사된 상태로 이렇게 남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보원사지에 현재 법인국사 보승탑 그리고 탑빛, 단간지주, 석조, 5층 석탑 이런 중요 문화유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고려시대 건립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자료를 보면 석등도 있었는데 반출되어서 지금 소재를 알 수가 없고요. 또 철불도 있었는데요. 이 철불은 일제강점기에 반출되어서 다행히 유실되지 않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분의 철불이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보원사지의 문화유산은 대부분 고려시대 문화유산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 고려시대 때 크게
중창되었음을 우리가 관련 기록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남아있는 문화유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시기, 어느 사찰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시대에 조성된 문화유산이 많다는 것은 그때 그 사찰이 번성했고 또 중심적인 어떤 사찰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서산보원사도 신라 말기에, 늦어도 신라 말기에 창건은 되었지만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 중창되면서 큰 사찰로 번성을 했고 대찰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원사지 5층 석탑과 관련한 어떤 자세한 내력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보원사지에 또 다른 석탑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찰의 석조 문화유산 또 중심적인 신앙이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을 이야기할 때 그 이전, 그 이후 이런 여러 상황을 잘 살펴야 되는데요. 이 보원사지도 또 다른 석탑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다른 사지도 많이 확인이 되죠. 또 시기를 달리하는 석탑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보원사지에도 바로 파손된 그래서 현재는 석탑으로서의 용도가 폐기된 그런 석탑 부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발굴하기 전에 왔을 때도 지상에 일부 노출되어 있었고 일부는 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인데 발굴 조사로 이제 거의 대부분 현재 석조물이 모아져 있는 곳에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현재 이 석탑의 부재들을 보면 석탑 기단부의 면석부 그리고 상대 갑석, 탑신석, 옥계석 이런 부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치석수법이 정연하고 표면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석탑은 신라 석공들의 솜씨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원사지 이 석탑재들은 여기서 가까운 보령 성주사지 석탑들과 아주 강한 어떤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통일신라, 그러니까 신라 말기에 건립된 석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라 시대에 창건되었을 때는 바로 이 석탑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비교적 규모가 작고 또 뭐 파손이나 아니면 붕괴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석탑의 용도를 다시 쓰기가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와서 이 사찰을 크게 중창하면서 아마 현재 남아있는 5층 석탑을 새롭게 건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석탑이 다른 곳에서 옮겨왔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 와서 현재 자리에 크게 중창하면서 통일신라 시대의 어떤 다른 공간에 사찰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 있었던 석탑을 폐기하면서 현재까지 전해지게 된 건지 아니면 그 석탑을 옮겨와서 다른 용도로 활용한 건지 왜냐하면 하나의 사찰에 여러 개의 석탑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 5층 석탑이 고려시대에 건립돼서 가라무 중심 공간에 세워졌다는 거고 신라 말기에 건립된 이 석탑은 현재는 폐기되어서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내막이 있는지는 우리가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보원사지 5층 석탑도 사실은 발굴한 결과 이 하부에 조선시대에 와서 크게 중창한 그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부터 이 5층 석탑이 이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사찰이 중창되면서 원래 있던 자리에 5층 석탑을 다시 세운 건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옮겨 세운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5층 석탑의 현 위치가 초건한 그러니까 처음 세운 원위치인지 아니면 이건한 위치인지 뭐 이런 것들도 약간
불분명합니다. 현재까지는 보은사지 5층 석탑의 어떤 위치, 내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애석하죠.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그러한 어떤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에 보원사지에 대한 어떤 현지 조사 시에 촬영한 사진 자료와 문서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는 관련 기록이나 또는 구체적인 물증에 의해서 역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편린으로 그러니까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 기록 그리고 발굴 조사로 통해 밝혀진 어떤 유적 유물의 어떤 연관관계 그리고 현존하는 유물과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역학적으로 파악해야만 조선시대 이전까지의 역사를 현재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이제 사진 자료와 문서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 보원사지 폐사지에 민가가 있었고요. 여러 민가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당간지주, 석조, 오층석탑, 그리고 석등, 석불 좌상, 그리고 법인국사 보승탑, 탑비, 철불 2구 뭐 이렇게 있었던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찰에 있어야 될 기본적인 모든 예배의 대상, 조형물들이 다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중에 이제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석등이 어느 시기에 반출되어서 현재 알 수 없고요. 철불 2구는 경북국으로 당시 옮겨져서 다행히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불은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산 마을 삼존불이 있는 그 앞쪽 작은 사찰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현재 옮겨져서 남아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사진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석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원사지 5층 석탑과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내용이 전하고 있는데요. 1945년 해방 이후에 어르신들의 전언에 의하면 당시 일본인들이 석탑 꼭대기에 있던 금색 찬란한 둥근 형태의 보물을 갈취하였다고 합니다. 석탑 꼭대기에 있는 금색 찬란한 둥근 형태의 보물. 뭐 이걸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바로 상륜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전하고 있는 보원사지 5층 석탑 관련한 일제강점기의 사진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사진은 당시 도굴범들에 의해서 상륜부가 반출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찍힌 촬영한 현장 조사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상륜부가 있었다면 상당히 화려했을 텐데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좀 애석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상륜부도 독자적인 예불과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상륜부를 만들어서 그걸 예불과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진 않지만 일본은 상륜부만 예불과 신앙의 대상으로 조성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에 가면 사찰에 상륜부만 조성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일본인들이 상륜부의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의도적으로 상륜부를 반출하고 나서 사진 촬영과 조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건 물론 저만의 이제 추정인데요. 뭐 어떤 내용이 팩트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원사지 5층 석탑의 상륜부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오늘날 그 칠곡의 송림사 5층 석탑, 5층 전탑 그리고 정선의 정암사 수만호탑 이런 전탑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상륜부들이 있는데 이 상륜부들이 금동과 청동으로 제작한 아주 화려한 상륜부입니다. 이런 상륜부와 유사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보원사지 5층 석탑의 꼭대기에 찰주만 남아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감은사지 3층 석탑도 있는데 그 3층 석탑도 찰주만 남아 있죠. 어쨌든 찰주만 남아 있는 걸로 봐서 찰주가 또 상당히
높이가 높은 걸로 봐서 상륜부가 아주 화려하게 잘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좀 애석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보은사지 5층 석탑과 관련해서 1968년 5월 18일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5층 석탑 북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법인국사 보승탑이 밤에 도굴되면서 붕괴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1968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긴급 해체 보수 공사가 실시됩니다. 바로 법인국사 보승탑, 이 승탑 부도, 이 문화유산을 긴급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있던 이 5층 석탑도 붕괴 위험과 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5층 석탑도 전면적인 해체 보수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긴급하게는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 5층 석탑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5층 탑신석과 4층 옥계석 상면에서 사리공이 발견되었고요. 또 기단 내부에서도 여러 개의 소탑이 출토되었습니다. 기단 내부의 적석층, 그러니까 그 안에 돌과 흙을 막 이렇게 싸서 견고하게 다지는데요. 바로 이 안에서 동전을 비롯해서 10여 개의 소조 소탑,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속탑, 그리고 나무로 만든 작은 목탑의 잔해도 함께 수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층 옥계석 상면에 사각형 사리공이 있었는데 이 사각형 사리공에서 금동 방형 사리합이 출토되었고요. 이 사리합 안에서 다시 은제 도금 사리합 한 점이 출토되었고 그 안에서 녹색 유리 사리 소병이 한 점이 출토되었습니다. 아마 그 작은 병 안에 사리를 봉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5층 탑신석에서도 이제 사리공이 발견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층에 사리공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어느 시기에 중수되면서 새롭게 사리를 넣었을 가능성도 있고 원래부터 사리 봉화물이 많다 보니까 두 개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5층 탑신석에는 각종 옥으로 제작한 염주, 그 다음에 납석으로 제작한 소탑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동 방형 사리합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제작된 작은 형태인데요. 이 사리합 표면에 아주 독특하게 선각으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는데요. 바로 연기 법종이 음각이 되어 있고 또 위에는 보살 입상과 함께 경배하는, 그러니까 보살 입상을 경배하는 승려로 보이는 좌상이 성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 사리합은 좌우를 호형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제작한 작은 상자 형태로 앞뒷면 표면에 사천왕상으로 보이는 또 조각상이 2구씩 총 4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연기법종, 그리고 사천왕상 조각상, 보살입상, 승려상 이런 다양한 조각상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명확하게 이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리합에서 명확한 어떤 기록이랄지 또 조각상의 조성 시기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어떤 관련 자료가 나온다면 이 석탑의 조성 시기, 석탑의 건립 시기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결정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사리구가 출토되었지만 석탑의 어떤 정확한 조성 시기와 배경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보은사지 5층 석탑이 2003년도에 와서 다시 이제 해체 보수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2003년도 3월 탑신부가 이제 육중한 하중을 가지고 있다 보다 보니까 기단부의 하대갑석이 파손이 되면서
상층기단이 심하게 이렇게 균열하였고 또 탑신부의 결국 탑신부에 서로 이렇게 짜 맞추어진 부분이 어그러지면서 붕괴 직전 상태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인 정용호 교수님께서 현장 자문을 했고 현장 자문한 결과 해체 보수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2003년 4월 4일부터 5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 5층 석탑을 긴급하게 전면적인 해체 조립 공사가 실시됩니다. 이때 이제 1968년도에 확인되지 않았던 진당구의 일종으로 보이는 나판 2개가 수습이 되었고요. 갑석 부재를 결구할 때 사용한 철제 나비장 1개가 발견되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 정식 보고서가 출토된 것도 아니고 긴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 지도 교수님이신 정용호 교수님이 촬영한 일부 사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용호 교수님이 촬영한 많은 사진 자료를 사모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정리를 해서 현재는 국가유산청의 모든 연구자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디지털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정리를 했는데요. 어쨌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도 가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보원사지 5층 석탑은 바로 2003년도에 해체 보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오늘날까지 쭉 세워져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다른 많은 문화유산도 마찬가지지만 이 보원사지 5층 석탑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오늘날까지 사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원사지 5층 석탑의 내력을 보면 보원사지 5층 석탑은 현 위치가 원위치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상륜부를 제외하고는 초건 당시에 부재의 결실이나 큰 파손 없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아마도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는 원위치일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1968년도에 해체 수리 시에 수습한 사리구가 어느 시기에 처음 봉안되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리구도 도굴이나 큰 파손 없이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현재 이 사리구들은 국립부여박물관, 공주박물관, 최근에는 국립공주박물관에 수장고가 생기면서 국립공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사리구와 해체 보수 공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층 석탑의 어떤 명확한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원사지 5층 석탑의 건립 시기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지만 5층 석탑의 건립 시기나 배경과 관련해서 고려시대 김정은이 찬해서 김정은이 찬한 978년 4월 건립한 걸로 보이는 법인국사 탑비문에 주목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유력한 승려였던 바로 탑문이 일찍부터 성삼위,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스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음을 듣고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926년 10월 달에 유황후가 이제 임시를 하니까 충주시죠. 유황후가 임시를 하니까 영명한 자질을 지닌 아이가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그런 법회를 탐문에게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탐문이 태조 왕건의 청에 응해서 향을 피우고 독경을 하면서 유황후가 순산하기를 기원하는 법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유황후가 임신해서 태어난 이 인물이 나중에 고려 광종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고려 정종이 왕규의 난을 진압하고 즉위를 했습니다. 이 고려 정종은 즉위한 후에 서경천도를 모색했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했지만 왕식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정종도 의문의 병을 얻어서 2개월 만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당시 기록에 의하면 고려 정종이 생명이 유독해지니까 광종을 불러서 왕위를 물려주고 제석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뭐 이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종이 어떤 이유로 죽자 광종에게 바로 왕위를 물려줬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려 광종이 949년 3월달에 국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는데 그때 광종의 나이가 25살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광종이 즉위한 집권 초반기는 불안정한 그런 전국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종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왕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했죠. 그래서 당시 귀족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계층, 바로 승려들인데요. 이 승려하고 밀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광종이 이제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고려 광종이 963년에 귀법사를 창건을 해서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중심 사찰로 귀법사를 창건해서 당시 아주 유명한 승려였던 균열을 초대 주지로 삼고 왕권을 강화하고 뭐 체제 정비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법사 승려였던 정수가 균열을 이정 수행한다고 참소를 합니다. 결국 이 일로 균열가 귀법사 초대 주지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법인국사 탐문 당시 보원사에 머물렀던 법인국사 탐문이 광종의 어떤 청으로 968년에 도성 그러니까 개경에 올라와서 기법사에 주석을 하면서 바로 불교계를 리드를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 균열에서 이제 불교계의 어떤 대표적인 승려가 법인국사 탐문으로 옮겨온 거죠. 당시 법인국사 탐문이 균열의 후임으로 기법사 주지로 오기 전까지 광종은 이 법인국사 탐문에게 편지를 써서 안부를 묻기도 했고요. 또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봐서 예전부터 광종과 법인국사 탐문 간의 어떤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이제 법인국사 탐문도 말년이 되니까 귀법사에서 다시 이제 원래 머물렀던 보원사로 하산할 것을 광종에게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인국사 탐문이 보원사로 하산하게 되고 또 하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원사에서 입적을 하게 됩니다. 보원사에서 입적을 하니까 바로 광종이 이제 국공을 파견해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장인들을 파견해서 법인국사 탐문에 승탁과 탑비를 건립을 하게 합니다. 바로 이때 세운 이 탑비문에 보원사지 5층 석탑의 건립 시기와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탑비문의 내용에 보면 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는 5층 석탑을 세운 내력과 관련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인국사 탐문이 개경으로 광종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기 전에 탐문이 광종이 즉위한 해에 그러니까 광종이 왕으로 즉위한 해가 949년입니다. 그러니까 949년에 광종의 어떤 강력 그리고 나라의 태평등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의 무사 태평등을 위해서 금으로 만든 석가 삼존상을 조성 봉안했고 그리고 광종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95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935년 봄에 부처님의 살이 3과를 얻어서 유리 항아리에 담아서 법당에 안치를 했는데 며칠 후에 모든 서원이 원만해지는 꿈을 꾼 후에 사리를 석감에 봉안했다. 석감, 돌로 만든 감칠이죠. 그러니까 이 석감을 석탑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는 석탑에 있는 사리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종이 즉위한 4년째 953년에 바로 사리 3과를 석감, 석탑에 봉안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석감,
이 참 애매모호한데요. 이 석감을 딱 석탑이라고 기록을 했다면 뭐 직접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조형물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다 달랐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석감은 탑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탑감, 탑에 있는 감실. 그러니까 돌로 제작한 감실이 있는 사리 보관 시설물. 뭐 그렇다면 석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석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석감이라는 것은 여러 정황이나 현존하는 보온사지의 유적 유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세워져 있는 이 5층 석탑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 5층 석탑이 953년 봄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리고 그 조성 배경이 바로 광종이 즉위한 이후에 건강, 강령과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는 어떤 선정 이런 것들을 기원하기 위해서 법인국사 탐문이 이 사리를 봉하는 5층 석탑을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성 시기와 조성 배경이 어느 정도 분명하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현존하는 이 법원사지 5층 석탑의 건립 시기와 배경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정황이나 심정적, 정황적 증거는 충분하지만 직접적이고 물증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5층 석탑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조형 기법, 양식 이런 것들도 고려 전기에 건립된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바로 이 법인국사 탑문의 탑비문에 있는 953년 건립된 석탑이라고 봐도 그리 크게 무리가 없는 석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록으로 이 석탑의 건립 연도와 조성 배경이 명확하고 또 현존하는 이 석탑의 조형 기법과 양식도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떤 경우 이 석탑의 건립 시기를 신라 말기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신라 말기에 건립되었는데 그 하부의 팔부중상만 또 신라 말기에 조성됐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견해인데요. 어떤 특정한 조각상이 특정한 석탑과 유사하다고 해서 그 석탑의 조성 시기를 그렇게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냐 숲을 보냐 하는 건데,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고 어떤 특정한 문화유산, 특정한 조형물의 조성 시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고려시대에 와서 법인국사 탐문이 보원사를 크게 중창하면서 광종을 위해서 아주 규모가 큰, 특히 고려 광종 때는 규모가 웅장한 그런 조형물들이, 불교 조형물들이 많이 건립되는데요, 조성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웅장한 5층 석탑을 광종을 위해서 새롭게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신라 말기에 세워진 석탑은 폐기했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대략적인 보온사의 연역 또는 보온사 5층 석탑의 어떤 내력과 조성 시기 배경 이런 것들을 관련 자료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유적 유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산 보온사지 5층 석탑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죠. 바로 이 가치가 바로 국보와 보물을 나누는 기준이기도 하고, 국보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어쨌든 이 서산 보온사지 5층 석탑은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 보온사의 어떤 역사와 이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층 석탑은 바로 이 보온사지에 있음으로 인해서 보온사지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기록을 통해서 고려 전기인 953년 고려 광종의 강령과 선정을 기원하면서 건립한 석탑이다. 그래서 조성 시기와 조성 배경을 간접적인 기록이지만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석탑이다. 그래서 고려시대 석탑의 어떤 편년 기준 석탑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석탑이다.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원사 5층 석탑은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 신라 시대 석탑의 어떤 조형 기법과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고려 시대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측면들이 적용되고 고려 시대 특성이 반영된, 그래서 고려적인 고려화된 새로운 석탑 양식을 창출해 가는 과정에서 건립한 석탑이라는 점에서 기술적, 예술적으로 상당히 주목되는 석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신라시대 석탑의 양식이나 조형기법을 그대로 계승해서 만든 석탑도 있고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고려화된 석탑들도 있는데요. 바로 이 보원사 5층 석탑은 기단부에서는 일부 신라시대 석탑 양식과 조형기법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 탑신부의 옥계석은 고려화된 고려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라 석탑 양식을 계승하면서 고려화되어가는 석탑의 양식을 함유하고 있는 석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문화의 어떤 전이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석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원사 5층 석탑은 고려시대 석탑 중에서 아주 규모가 크고 웅장하고 보존 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대표적인 석탑이다. 그래서 역사적, 미술사적 가치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와서 많은 석탑들이 만들어지지만 현재 대부분은 이제 북한 지역, 당시 수도가 고려 개경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개성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고려시대 석탑은 많이 만들어지지만 규모가 큰 그런 석탑들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원사 5층 석탑은 현재 남한 지역에 있는 고려시대 석탑 중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석탑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려시대 석탑 중에서 국보로 지정된 석탑이 원래는 개성에 있었는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세워져 있는 개성 남계원지 7층 석탑, 그리고 천안 대평리 사지에서 출토돼서 지금은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옮겨져 있는 보여빈 석탑, 그리고 강원도 평창 월정사에 있는 팔각 9층 석탑, 그리고 이제 비교적 최근에 국보로 지정된 공주 마곡사 5층 석탑, 그리고 고려 말에 건립된 지금은 원래는 개성에 있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런 석탑들이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석탑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 서산 보원사지 5층 석탑이 역사적, 학술적, 기술적, 예술적 가치가 뒤지지 않는 석탑으로 아주 귀중한 그런 석탑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점들을 고려할 때 서산 보원사지 5층 석탑은 국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고 국보로 지정 보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산 보원사지 5층 석탑은 국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상의 내용이 2025년 10월 23일 국가유산청 건축분과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만 뽑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당시 여러 위원들께서 5층 석탑을 국보로 지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기념해서 이 동영상을 제작했음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